특허 깡패 조비 에비에이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의 특허 경쟁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SEC 공시 데이터와 특허 애널리틱스 서비스를 활용해 조비와 주요 경쟁사들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숫자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조비는 현재 267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3%인 222건이 활성 상태입니다. 이는 2위인 볼로콥터의 110건, 아처의 27건, 지금은 파산했지만 아주 오래된 기업인 릴리움의 69건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첨부 자료는 전체 특허 목록 중 일부로 각 특허의 출원번호 출원1, 등록번호 등록1, 제목을 포함합니다. 우와와, 방송 시작부터 이렇게 숫자 테러를 한다고요? 시청자분들 체하겠어요? 조이님, 그런데 특허 수만 많다고 해서 기술적 우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제품의 실제 성능과 상용화 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조비의 특허가 그냥 연구실에서만 그치는 특허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 표를 보시면 단순 수량이 아닌 기술 영역별 분류와 품질 가중치를 적용했습니다. 쉽게 결론부터 내려드릴게요. 조비는 소음 저감 분야에서 경쟁사 대비 무려 600%의 우위를 보이고 있고 비행 제어 안전 시스템에서 275%, 기체 설계에서 260%, 추진 시스템에서 250%의 우위를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피인용 횟수와 같은 품질 지표까지 반영한 결과입니다. 네, 상당히 높네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와, 소음 저감에서 600%라니 엄청난데요. 최근 SNS에서도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소음 문제가 가장 큰 우려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어요. 조비의 비대칭 블레이드 간격과 스프레드 RPM 제어 기술 관련 특허가 핵심인데요. 아처나 볼로콥터는 이런 기술이 없습니다. 특히 2325353A1 특허는 업계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사의 테스트에서 45dBA의 소음 수준을 실측했다는 것도 이러한 특허 기술의 실효성을 입증합니다. 다음 자료는 EVTO의 핵심 기술 영역별 기술 지수입니다. 조비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1번 기체 설계, 2번 추진 전력 시스템, 3번 소음 저감 기술, 4번 비행 제어 및 안전, 5번 그리고 운항 서비스 인프라의 여러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 5가지는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조비를 100으로 두고 경쟁사들의 상대적 기술 지수를 계산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위스크가 보잉 계열사죠? 좀 놀라운데요. 특히 비행 제어 안전 시스템에서 조비 대비 747%, 운항 인프라에서는 661%라는 압도적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위스크는 자율비행과 운항 인프라 특허에 집중하고 있고 조비는 기체 하드웨어와 소음 저감에 특화되어 있어요. 이런 상호 보완적 구조는 향후 UAM 시장의 경쟁 및 협력 구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최근 투자 흐름을 보면 하드웨어와 서비스 플랫폼 통합이 트렌드인데 이런 특허 보완성이 M&A나 전략적 제휴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아처가 안드릴과 협업을 발표한 적 있죠. 이는 아처의 부족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조비는 최근 엑스윙, 그리고 이전에는 유버 엘러베이트 자산을 인수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약점 보완 전략이죠. 조비의 약점인 자율운항과 운항 인프라 영역을 보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실제로 조비와 엑스윙의 특허 조합으로 피인용 가중치 조정 자율 영역 점수가 15에서 32로 상승했고 인프라 점수도 3에서 1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위스크의 80, 50에는 못 미치지만 기술 공백이라는 약점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보잉은 매우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특허의 피인용 누적 횟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도 고려는 해야겠네요. 토론이 길어지는데 중간 점검을 해볼까요? 조비가 전 분야에 걸쳐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췄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용화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기술이 없으면 로열티를 내고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조비는 EVTO의 분야에 확고한 기술적 장벽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조비는 틸트로터 EVTOL 분야의 핵심 개념들을 대거 특허로 선점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발 경쟁사들은 동일한 접근을 취할 경우 특허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설계나 운영 방식을 우회하거나 라이선스 협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조비의 특허들은 중복 회피 설계가 쉽지 않은 기본 특허 성격이 있어 경쟁사가 무리하게 동일한 해법을 쓰면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아처가 개발 중인 미드나이트 기체도 전면 틸트 프로펠러를 채택하고 있어 조비의 특허군과 잠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특허 포트폴리오가 약한 위스크의 기체를 참조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산업 표준 및 규제 수립에도 조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음 운항이나 배터리 모니터링 기술은 규제기관 FAA, EASA 등이 UAM 인증 지침을 마련할 때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비는 NASA 등과 협력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이 결과가 FAA 인증 지침에 지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는 조비의 충전 방식입니다. 조비는 FAA가 충전 표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전에 먼저 조비의 충전 시스템을 표준화했고, 이는 FAA가 미래에 추진할 외부 냉각 시스템 권고사항이 나오기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FAA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전에 조비가 정답을 내놓은 것과 같은 상황이죠. 조비는 사실상의 업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소음이나 안전 측면에서 조비 수준을 달성해야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므로 이는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되겠죠. 동시에 조비의 기술력이 산업의 진입 기준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조비의 특허는 논문이나 공개 특허 형태로 지식이 축적되어 후발주자들이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순기능도 존재합니다. 아처가 이렇게 빨리 미드나잇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조비가 닦아놓은 UAM 기반에서 출발하죠. 결국 원천 기술의 크레딧과 권리는 조비가 보유하겠지만 후발주자들은 검증된 길을 갈 수 있어서 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조비가 운영 및 인프라에서 너무나 취약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걱정이 됩니다. 막상 어렵게 기체를 개발해서 상용화에 성공했어도 운영을 하지 못하거나 막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면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중국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핵심을 꿰뚫으셨네요. 이 부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의 진짜 토론 주제는 바로 조비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위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가? 인 거죠. 이것도 5개 영역에서 한번 점검해보죠. 첫 번째로 완전 자율 비행 및 관제 시스템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스크는 키티 호크 시절부터 축적한 약 200건의 자율 비행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특허의 평균 인용 횟수는 약 80회입니다. 반면 조비는 단독으로는 12건의 특허만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5개 특허의 평균 인용 횟수는 약 15회로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서 압도적 열세를 보입니다. 조비가 2022년 엑스윙을 인수한 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엑스윙은 자율비행 화물 운송 항공기로 FAA 파트 23 인증 경험이 있고 2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항로 생성과 비전 착륙 관련 특허는 필수나 다름없죠. 조비의 가장 큰 약점을 직접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엑스윙의 미 공군 프로그램 참여 이력은 군사 인증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조비가 엑스윙을 인수함으로써 자율비행 특허 수가 12건에서 40건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위스크의 200건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엑스윙의 FAA 파트 23 인증 경험은 아주 가치가 있죠. 조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할 것이기에 수비적인 안전 케이스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인 버티포트와 도심항공 운용 플랫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스크는 버티포트 아퍼레이션즈 허브 등 약 50건의 방대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조비는 단독으로는 3건의 특허만 보유하고 있어 명백한 열세를 보입니다. 좀 심각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조비는 2020년 12월 우버 엘러베이트를 인수하면서 약 15건의 버티포트 및 항공 운용 관련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다이내믹 버티포트, 버티포트 매너지먼트 등은 수요 예측 기반 동적 운영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어 위스크의 특허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본다면 조비의 우버 엘리베이트 인수를 통해 버티포트 도심항공 운용 점수가 3에서 18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위스크의 50에는 못 미칩니다. 다만 위스크의 특허들은 대부분 자사기체 전용으로 설계되어 있어 숫자에 비해 파급력이 작습니다. 전용 기체가 아닌 표준화된 인프라 구축 시 위스크도 자신들의 특허로는 전체를 커버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상호 라이선스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조비가 엘러베이트 OS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 것은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조비는 이 플랫폼을 통해 조비가 가진 기술을 집약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해냈습니다. 엘러베이트 OS는 코어 운영 시스템, 파일럿 앱, 탑승자 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우버와의 통합을 통해 지상 및 항공 교통의 원활한 연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역인 항법 및 센서 퓨전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스크는 다중 라이다 레이더 센서 퓨전 및 머신러닝 추론 특허군을 40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반면 조비는 단독으로는 8건의 특허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엑스윙 인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엑스윙은 비전 기반 활주로 검지 등 10건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조비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완합니다. 미디어 논의에서는 센서 중복성, 즉 리던던시와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의 성능이 주요 관심사로 나타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기술적 세부 사항보다 어떤 날씨에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가,
더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실제 비행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조비는 이미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비행 테스트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엑스윙의 기술을 이용하여 최근 산불감지 비행을 지상 관측자 없이 이루어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조비가 가장 앞서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영역인 틸트로터 및 기체 하드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조비가 틸트로터 특허군 40건 이상을 보유하며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위스크는 고정 로터 리프트 크루즈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개발 기간에 비해 특허 포트폴리오가 허술한 걸 보면 실제 상용화에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의심됩니다. 그래서 아처가 위스크의 형태를 모방해서 기체를 짧은 시간에 설계할 수 있었죠. 온라인에서는 조비의 기체 디자인, 특히 소음 프로필에 대한 호평이 많습니다. 조비 항공기는 45dB로 냉장고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내용이 많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는 도심 환경에서의 수용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레딧에서는 아처의 노이즈 프로파일이 최악이라는 직설적인 비교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역인 배터리 열 관리 및 전력 분배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비는 액체상 변화 냉각 방식의 2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위스크의 특허는 주로 다중 배터리 및 전기 추진 시스템을 연결하는 전력 분배 회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애 발생 시에도 항공기가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것이죠. 위스크는 하이브리드 냉각 특허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이 상용화 타임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데도 특허가 부족한 건 역시 위스크는 자율비행 기술 축적에는 관심이 있어도 당장의 상용화는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듯하네요.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조비는 엑스윙과 우버 엘리베이트 인수를 통해 자율비행과 버티포트 분야의 약점을 상당 부분 보완했으나 여전히 위스크에 비해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틸트로터 기체 하드웨어와 배터리 열관리 분야에서는 조비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조비의 상용화 계획은 2025년으로 현재 확보된 특허 포트폴리오 수준이 너무나 훌륭해서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은 없는 듯하네요.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될 부분은 국제시장 전략입니다. 위스크는 유럽, 일본, 중국의 50개 이상의 특허 패밀리를 보유한 반면 조비의 특허는 주로 미국 중심이어서 해외 시장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는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사, 기술 영역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쟁사의 행보를 제어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UAM 산업에서 기술 표준과 상용화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장벽은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후발업체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식되며 산업 구조를 소수, 기술선도 업체 중심으로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신생산업에서 지적재산권 확보가 곧 기술 리더십과 시장 우위로 직결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쉽게 나온 듯하네요. 조비의 기술은 경쟁사를 10년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격차가 향후 상용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하네요. 스타벅스 투자 클럽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